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내 뜻대로 뭔가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이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이디어가 제약 없이 무한정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개발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저는 Next.js를 예전부터 써왔고 리액트로 웹 개발을 처음 시작했다 보니까 프로그래머의 숙명을 가지고 살아야지라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고, 지금도 그렇지 않고요. 지금도 그렇지 않고, 프로그래밍이나 코딩은 이제 도구일 뿐이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열망이 더 강했지.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물어보고 싶었고, 컴퓨터를 전공하는 거에 대한 이점이 지금 기준으로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본인은 물론 전공자가 아니지만 요새 좀 다들 취업자가 된다 뭐 네.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그래서 취업도 어렵고, 대표님의 입장에서는 컴퓨터를 지금이라도 뭐 배우는 게, 아니면 내가 전공을 하는 게 미래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뭐 다른 거를 해봐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이 전공과 관련된 이슈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전공을 가지고서 해외 유수 대기업의 CEO들과 여러 철학자들과 여러 미래 전문가들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계속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거를 결정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냥 제 이야기를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는 코딩을 배워서 인생이 많이 바뀌었다 라고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요. 지금 코딩 에이전트로 코딩을 짜는 시대에서도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코딩 에이전트 시대를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맞이를 했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개발을 그때는 당시 모르는 상태니까 어떻게든 개발을 배웠겠지만 지금 같은 생산성이 절대 안 나왔을 거예요. 코딩 에이전트한테 100% 빌드를 맡기는 시대가 벌써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동안 큰 삽질을 여러 번 다수하면서 배워왔던 개발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시킬 때에도 빠르고 정확하게 오류 없이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일단 됐어요. 개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거 만들어줘 하는 것과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퀄리티가 다른 프롬프트를 아마 줄 겁니다. 제가 그거를 정량해보진 않았겠으나. 두 번째는 약간 결이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시점에서 거의 마흔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 전공을 선택하는 시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은 저는 그냥 순수 학문을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자녀한테도 혹시 그런 걸 추천해주고 싶어요. 이제 자녀가 생긴다면은 그 자녀가 직접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추천하고 싶고, 저도 만약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은 순수학문을 배워보고 싶은데, 그 이유는 응용학문은 이것도 응용학문을 전공하신 분들에게 저도 응용학문을 전공했기 때문에 무역과 경영이라는, 나중에라도 충분히 말 그대로 응용단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수학이라든가 물리학이라든가 생물학이라든가 또는 철학이라든가 또는 사회학에서도 순수학문에 가까운 사회학, 심리학 같은 것들 배웠다면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프레임이 넓어지기도 하고 동시에 깊어지기도 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일단 저는 지금까지 왔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면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컴퓨터 또는 이 컴퓨터 공학,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영역이 응용 학문과 순수 학문을 모두 다 다룰 수 있는 학문 중에 몇 안 되는 학문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딥마인드에서도 단백질 구조를 AI로 풀어냈듯이 물론 이걸 응용단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순수 학문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풀 수 없었던 문제였을 거고, 그렇죠. 물론 엄청난 인재들이 같이 협업을 했겠지만, 앞으로 시대가 지날수록 누구는 이제 인간이 노동할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인간에게 이제 보편 소득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소비만 즐기면 되고 더 이상 노동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지만,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이 노동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인생의 대부분이 이제 무가치해질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는 이제 이미 옛날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으나, 만약 그렇게 노동을 할 것을 염두에 두고서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는 가치관이라면은 앞으로 응용 영역에서는 배울 기회가 많이 있다. 다만 순수 학문을 배울 기회는 그때 아니면은 좀 어렵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렵다. 그런데 순수 학문과 응용 학문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전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컴퓨터 공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기도 마음 먹으면 배울 수 있고, 그럼 물리학과 관련이 돼 있고, 실제로 엔지니어링, 응용학문 영역과도 당연히 관련이 되어 있고, 이 둘을, 또는 수학과도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렸을 때라도 관심이 있다면 배워두면은 나중에 어떻게든 도움이 될 거고, 특히 요즘 시대에는 아무리 취업을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취업 시장을 본다면은.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그 수익형, 자신만의 서비스, 자신만의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일 테니까 거기에 적어도 해가 되는 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드리는 전공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요새 유행하는 노코드 툴, 저는 조금 안 좋게 봐요, 솔직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러버블이라든지, 뭐 볼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바이브 코딩 툴이라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2, 3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챗GPT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노코드 툴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렸었어요. 뭐 앱 개발 같은 것도 그쵸. 뭐 드래그 앤 드롭해서 GUI로 하면은 뭐 자바 코드를 생성해 준다거나, 좀 무분별하게 버셀에 막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요새 그런 걸 좀 많이 보거든요. 뭐 바이브 코딩에서 뭐 만들어 봤습니다 하는데 들어갔을 때 회원 가입이 딱 있으면 이게 안 눌러보게끔 되더라고요. 저도 바이브 코딩 한 사람이 만든 회원 가입 기능을 내가 눌렀을 때 저 사람이 저거를 제대로 관리할까? 이게 HTTPS는 제대로 되어 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이 생기더라고요. 사업을 하고 계시는,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IT 기반 프로덕트로 성공한 사람 입장으로서 지금 이 시대의 바이브 코딩 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제가 직접 써본 경우는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러면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는? 바이브 코딩 툴은 말씀하신 것처럼 러버블이나 뭐 볼트나 뭐 땡땡땡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영업이나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개발을 할 수 있는 저와 협업을 하고 싶을 때 그런 식으로 프로토타입을 이제 보내주는 경우가 있죠. 최근에 그런 컨설트 할 때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사업을 같이 하자는 제안처럼, 사이드 프로젝트로 같이 하자는 제안처럼 왔을 때, 그때 러버블이었나? 어쨌든 이렇게 바이브 코딩 툴 이제 계정을 공유해주면서 보면서 뜯어보기도 했는데, 앞으로도 많이 사실은 발전할 거고 조악한 수준은 아니라는 생각은 드는데, 개발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 또는 개발에 이제 막 입문한 사람들이 노코드 툴을 썼을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웹사이트라든가 앱은 겉에 보이는 것들은 이제는 그 LLM이 더 잘할 거고, 어차피 중요한 거는 전체 빅픽처를 보면서 로직을 짜고 오케스트레이션하고 디렉팅을 하는 역할인데, 그걸 그 사람이 잘할 수 있을까는 사실 의문이죠. 모든 기술이 그렇지만 기술 자체가 나쁜 거는 없다는 생각을 해요. 기술이 악한 거는 없이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망치를 들었을 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못을 박을 수도 있듯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인데, 당연히 뭐 스캠 사이트라든가 이런 사이트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차피 뭐 논외로 칠 거고, 만들었을 때 개인정보를 잘못 관리해서 땡땡 뭐 대기업처럼 다 털린다든가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차피 도태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를 막을 수는 사실 없고, 시장에서 누군가가 이 정식으로 합법적인 선 안에서 A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을 때 가치가 있어서 누군가 썼다, 그걸 당연히 막을 수는 없는 세상인데, 그걸 쓰다가 이슈가 발생하면은 자연적으로 도태가 되겠죠. 근데 그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저는 아직 생각은 들고, 도태되기까지의 그 기간에 많은 피해자들이 당연히 좋은 건 아니겠지만 있을 수밖에 없을 듯해서, 개발 지식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수익화에 신경을 당연히 쓰고 싶고, 누군가는 뭐 스마트 스토어 열어서 지금 월에 한 1억씩 벌고 있는데, 나랑 같이 직장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몰래 부업해가지고 벌고 있는데, 나는 수익형 프로그래밍 한다고 해가지고 만들었더니 개발 지식 배우라고 하면은 당장 뭐 100원이라도 더 벌고 싶으면 이제 마음이 크겠으나, 이 수익형 프로그래밍을 활용해서 내 사이드자뿐만 아니라 정말 그 인생에서 내 평생에 어떻게 보면 직업으로 가져갈 수 있고 직종으로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은, 개발 지식을 직접 배워서 노코드 툴을 쓰더라도 개발 지식의 베이스를 둔 활용 방식을 사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코드 툴 자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써도 되는데, 개발 지식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그 서비스의 퀄리티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쓰면은 사실 자기 손해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거면은 그럼 제대로
할 거면은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쓰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코드 툴을 쓰지 말자 쓰자가 아니라 쓸 거면은 제대로 배워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쓰지 말자는 입장이고 아, 저는 조금 더 엔지니어 그럴 수 있죠. 입장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거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너무 서비스가 크면은 보안 잘못돼 있으면 내가 감옥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것 때문도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 많이 약간 테슬라의 자율주행처럼 그 사고가 났을 때 누구의 책임이냐는 지금까지는 이제 그걸 쓴 사람의 책임이죠. 그렇습니다. 노코드 툴을 쓴 사람의 당연히 책임인데 그러면 더더욱이 개발 지식을 배워서 할 거고 사실 그렇게 개발 지식을 자기가 알고 있으면은 노코드 툴을 안 쓸 거예요. 어차피 그냥 내가 만드는 게 더 빠르지. 언제 이 마우스로 드래그 드롭 해가지고 언제 짜나. 맞아요. 그러고 그것도 있을 맞는 거라서 그것도 맞긴 개발 지식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시용 대표님이셨고요. 앞으로 제가 듣기로는 인프론 뭐 강좌 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도 인프론 강좌를 하나 출시하신 걸로 알고 있고 1인 개발자들을 위한 뭐 그런 강좌로 알고 있어요. 네. 그게 예전에 개발하셨던 그 리액트 앱 초기 버전을 구현하는 게 맞죠? 네, 맞아요. 지금 인프런의 현 시점에서는 강좌가 작년에 냈던 코딩 강좌 하나와 저번 연말에 법인을 나오고 유럽 여행을 다녀오면서 유럽 현지에서 이제 코드 없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을 포함해서 수익형 개발을 처음 접하시고 개발을 조금 아시더라도 수익형 프로덕트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어떻게 단계를 밟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 스타터 가이드 형태로 만든 강의가 있습니다. 그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보시면은 코드가 한 줄도 없는 강의예요. 진짜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가이드 강의여서 보시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관련된 질문 혹시 뭐 유튜브 댓글에 올라오면은 네네. 댓글도 뭐 답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다루겠습니다. 네. 말고도 외부에 또 강의하시는 거 하나 있던데 그거는 어떤 네. 코스일까요? 이거는 오즈 코딩 스쿨이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거기서도 큰 도메인은 이제 수익형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수익형 프로그래밍을 할 때 요즘에는 AI로 개발을 하는데 왜 개발 지식을 배워야 되는가? 아까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죠. 그 개발 지식을 배우면은 어떻게 수익화에 더 도움이 많이 되는가에 대한 특강 형태의 강연입니다. 그래서 이 강연도 무료니까 누구든지 와서 한번 들어보시면은 제가 오늘 여기에서 다 못 나눌 좀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거기서 많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시용 대표님 제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봤던 분이고 프로도 혹시라도 이런 인디 해커라든지 1인 개발자로서 많은 분들이 또 질문 올라오시면은 또 추가로 인터뷰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